코인캐스입니다. 2025년 10월 4일 토요일입니다. 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격 간단하게 보시면 4,302원, 4,302원, 4,000원, 4,300원을 좀 넘은 시점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난하게 뭐 미국장도 나스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 4,300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 대금도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진짜 1억 7천만 원. 네, 그냥 7천만 원일 때도 있었는데 1억 7천만 원을 달리고 있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기술의 아버지, 우리 데이빗 슈워츠 돌연 사태,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 지금 또 이렇게 여러분께 더 말씀드리고 있네요.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기사가 남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XRP 폭락의 신호탄, 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왠지 또 폭락하고도 연결될 수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도록 지금 참고로 제가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CTO가 13년간의 리플 CTO직에서 돌연 물러났다는 거, 리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로바로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뭐 저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요. 리플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리플의 CTO가 어떤 불명예스럽게 뭐 내려가거나 그랬다면 또 뭐 다른 각도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갑작스러운 트윈 발표에 시장은 미묘하게 반응하고 있다. XRP 가격은 잠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리플의 CTO가 돌연 사퇴를 해서 XRP 가격이 잠시 출렁인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갔을 때 뭐 내려갔긴 했겠지만, 뭐 리플 CTO가 돌연 사임을 해서 뭐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데이빗 슈워츠의 사임 소식을 계기로 XRP 매도 시점이라는 경고를 크립토 비트로드라는 분이 또 내놨다고 하네요. 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혀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특히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누가 그만두면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누가 다시 하면 뭐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시점에 슈워츠가 물러난다. 이런 가운데 비트로드라는 사람은 리플이 일반 대중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이 없다는 점도 약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쭉 보죠. 뭐 리플의 개인 투자자 매도 의존도가 약해지고 있으며, 데이빗 슈워츠의 이사회 합류는 XRP 자체의 성장보다는 잠재적인 기업 공개 준비와 IPO와 더 관련이 있다. 뭐 그건 부를 수도 있겠죠. 한때 팔로워들에게 XRP 매수를 강력하게 권유했던 비트로드는 10년 넘게 보유했음에도 XRP가 인생을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네요. 본인이 삐졌네요. 쉽게 얘기하면 10년 동안 갖고 있어 봤는데 XRP가 인생을 바꿀 만한 가격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점점 더 강하게 표출했다. 네. XRP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했다. 네, 실망감을 본인 개인적으로는 표출할 수 있겠지만, 그걸 공공연하게 펼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생을 바꿀 만한 가격. 그리고 중요한 것은 XRP를 투자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야만 하나요? 저는 그것도 딱히 얼른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인생 역전을 노리는 분들이시라면 진짜 뭐 엄청난 베팅을 뭐 하거나 뭐 그래야겠지만, 뭐 엄청난 베팅을 했을 때 내 인생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신경이 쓰인 부분이 있을 거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XRP가 내 인생을 안 바꿨다고 해서 실망해서 매도 시점이다, 뭐 이런 결론을 도출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2달러로 다시 떨어지면 보유량을 매도하겠다. 실패한 투자의 증거다. 뭐 2달러로 다시 떨어진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실패한 투자다. 맞잖아요. 지금 거의 3달러인데 2달러, 여기서 또 33% 이상 내려간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가격에 대한 공포감이 몰려온다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리플이 2달러일 때는 한 2,000 얼마일까요? 한 2,700원 정도 되겠죠?
2,700원 정도 됐을 때인데, 예, 그 연초라니까 상반기에서 제일 안 좋았을 때, 뭐 저기 트럼프 관세가 처음 이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 또는 그걸로 인한 이렇게 그 거시경제적인 여파가 같이 있었을 때, 그때 이 가격이 2,700원이었습니다. 네, 이 가격으로 다시 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건 저도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나 2,700원까지 내려간다, 2달러까지 내려간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겁먹으면서 그렇게 예측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듣는 분이신데요, 크립토 비트로드. 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좀 펀더멘털이 좀 진짜 우리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외람된 발언이지만, 또 그런 발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사를 읽을 때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어떤 평가를 냈을 때,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을 다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저처럼 개인적인 어떤 반박의 근거를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늘 듭니다. 그것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무조건 지금 이 순간에 뭐 내가 원하는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실망하거나, 저는 그런 식의 투자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리플의 총 발행량은 1,000억 개, 이 중 598억 개가 유통되고 나머지는 리플이 보유하고 있다. 네, 리플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리플에 대한 믿음, 펀더멘탈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리플의 가격을 그들이 좌지우지한다? 네, 그것 역시 잘못된 사고죠.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리플 운영진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다면, 네, 저는 리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스템적인 면에서만 최소한도로 이렇게 개입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직한 게 바로 XRP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화된 구조와 공급량 통제로 인해서 가격 상승 잠재력이 제약될 수 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자산과 뚜렷한 차별점이다. 중앙화된 구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중앙화된 구조가 이제 리플만의 독특한 시스템인데, 이게 믿음이 안 가신다면 굳이 리플을 갖고 있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쟤네들이 팔고 싶을 때 팔고, 그리고 사고 싶으면 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뭐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막 엄청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뭐 그런 거라면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중앙화된 구조가 아니라고요. 저는 오히려 더 깔끔한 구조가 리플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일단 데이빗 슈워츠 리플의 CTO가 물러나는 것은 본인의 어떤 뭐 개인의 어떤 판단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리플의 가세와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격이 그렇게 판단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이미 가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급할 거 전혀 없고 오직하고 무던하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1억 7천 비트코인이 더 오른 이유는 역시 7월 11일 이후에 가장 최대 1.45조 순유입,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800억 원 순유입, 그렇게 되면서 숏이 73.14%. 이따가 6시쯤에는 제가 숏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재밌는 어떤 투자 하시는 분이 리플에 숏을 쳤대요. 거기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은 롱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숏이 무려 73.14%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짚어봤고요. 리플의 가격은 4,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전형적인 가격 다지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 리플의 숏타임이 나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좀 이렇게 가야겠죠. 네,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네, 10월은 옵토버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겠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더 낫죠. 이따가 6시에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